안녕하십니까, 박선철 코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면접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 통과한 기쁨도 잠시,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할까 고민되시죠? 30여 년간 인사 분야에서 근무한 제가 그 핵심 노하우만 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입장에서 면접 시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회사에서는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 뽑아가지고 내일 자리에 갖다 놔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것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이죠. 성격이나 인간성, 적성 등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역량 중심의 면접이라고 합니다. 또는 업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업무 성과 위주의 질문을 하고 업무 수행 관련 시험을 치고 업무 관련 프로젝트나 업무 기한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또는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요구한다든가 영어 시험을 치게 한다든가 하는 등 여러분의 실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대비해야 하는 거죠. 자, 면접에는 구술 면접 외 다른 테스트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면접 예상 질문들은 쉽게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 같은데 또는 유튜브나 그런 것 중에서 공통적인 것이나 좋은 질문을 갖다가 많이 뽑아가지고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사나 사업이나 조직 문화, 최근 이슈에 관해서도 폭넓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지금 현재 분위기도 어떤지 모르고 내가 면접을 가면 그분들이 물어보는 데 대해서 적절한 답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고 회사 분위기를 맞추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상 질문과 답이 준비되면 리허설을 수없이 해야 합니다. 아까 인터넷에 검색하고 유튜브에 검색했죠?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서 친구나 부모님들이 회사의 면접관 역할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면접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꾸준히. 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전이 더 쉽고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면접할 때 말의 톤은 살짝 놓고 자신감 있게 말해야 합니다. 저처럼. 지금 강의하는 저처럼. 자, 그 다음에 면접 복장과 태도는 회사의 분위기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패션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공무원처럼 옷을 입고 점잖게 옷을 입고 간다든지 또는 공무원을 지금 뽑는 면접을 하는데 패션 회사처럼 아주 팬시하게 입고 가면 그 분위기하고 안 맞고 이 사람은 우리하고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접 와중에 껌을 씹는다든지 다리를 덜덜덜 뜬다든지 면접관을 쳐다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조금 집중력이 부족하고 이 회사에 관심이 없나 보다, 또는 성의가 없나 보다, 또는 예의 범절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서 탈락의 지름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고 본인의 대답과 일치를 시켜야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는 A라고 적어놓고 대답은 A-로 하게 되면 그 둘 간의 그 신빙성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쪽은 거짓말을 했구나, 또는 이 사람은 뭔가 초점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곱 번째, 자신의 장점을 실무 위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다른 그 불필요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말고 핵심 이야기만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퀄리티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여덟 번째예요. 너무 그 자기 장점만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너무 과대평가, 과대망상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본인의 장점을 더 돋보이게 하는 단점을 한두 가지를 섞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단점도 가만 생각해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밤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저는 제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일을 잘 도와줘서 제 일을 좀 못해서 어떨 때는 서두르는 경향도 있다,
뭐 이렇게 한다면 나쁘게 평가될 수도 있지만 좋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팀워크 좋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서 팀 분위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9번째, 현 회사를 퇴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꼭 물어봅니다. 특히 경력직들은. 그럴 때는 현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답은 피하고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아, 이 사람이 현 부서에서 문제가 있구나, 또는 성과가 안 좋구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회사로 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희망 급여나 직급 등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시스템과 맞추겠다고 답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어차피 이직을 하게 됨으로써 리스크가 생기니까 좀 조건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표시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선택되었을 때 본인이 처음부터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1번째, 며칠 후에 입사할 수 있겠냐 물어본 경우도 많아요. 정답은 너무 빨리나 너무 늦게 입사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당신의 매력도가 둘 다 떨어져요. 자, 내일 당장 또는 일주일 내에 입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잘렸거나 안 그러면 직장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회사를 오려는구나, 이렇게 선입관을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2, 3개월 후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에 올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적당한 대답은 약 3주 정도면 제가 조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이게 첫 번째로 현실적이고 두 번째로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감을 주게 돼요. 자, 12번째, 입사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이 회사를 입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면접은 잘 보고 나서 막판에 그러면 이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다는 대답이, 부모님하고 상의를 좀 더 해보고 오겠습니다 라든지, 친구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땡, 그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 나이가 40, 50이 돼가지고 자기 주관이 없냐, 이런 이야기죠. 자기가 옮기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구가 옮기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여유롭고 즐겁게 웃으며 릴렉스된 그런 태도로 면접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기다립니다.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여유가 있죠. 당연히 입에서 약간 웃음도, 미소도 지어지고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면접을 봐야 면접에 합격될 여지가 넓어져요. 자, 짧은 시간이었고 면접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면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